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파상 공세에 중국이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중국 때리기가 가열될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바이든 진영인 미국 민주당마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중국이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양상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축하 인사를 보내면서 미중 관계 회복의 기대감을 표명해 갈등으로 점철됐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1월 25일 바이든 당선인에게 뒤늦은 당선 축전을 통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집중하며 갈등을 관리해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민일보나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도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의 미중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내비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건드리면서 대중국 초강경 압박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진영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바이든 출범 초기에 유화적인 제스처로 접근하려 했던 중국 지도부의 의도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의회는 한 목소리로 증시 규제와 상품 수입 금지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12월 2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회계감시 자료를 미국 규제 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는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과 같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이 퇴출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 국방부는 12월 3일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 중국건설기술 등 4개 중국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SMIC는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반도체 작업 실현의 최전선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두뇌인 중앙 처리 장치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5G 통신용 칩 같은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전까지는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전문 자회사 하이실리콘도 SMIC의 큰 고객이었습니다. SMIC는 사실상 중국에서 상품성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의 기술 압박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중국은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폭적으로 이 회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글로벌 업계 4위 수준으로 세계 1, 2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나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는 큰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이미 7나노미터 제품을 양산 중이지만 SMIC는 첨단 미세공정으로 구분되는 14나노미터 제품을 겨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기를 쓰고 SMIC를 살리려는 것과 반대로 미국은 5G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었던 화웨이에 이어 SMIC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SMIC를 향한 미국의 제재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미국의 SMIC 제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부터 수출 통제 조례 규정에 근거해 자국 업체들에게 SMIC의 반도체 생산 설비와 재료, 소프트웨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 업체들이 허가를 받으면 SMIC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SMIC를 대상으로 한 수출을 막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식각, 세척, 이온 주입, 방막 침적, 검사 등 거의 모든 반도체 생산 과정에 걸쳐 SMIC는 미국산 설비와 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상무부의 제재가 SMIC의 공급 사슬 끊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로 나온 국방부의 제재는 SMIC의 자금줄에 제약을 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조치가 당장 SMIC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SMIC 등 국방부가 지정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상장사인 SMIC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SMIC의 향후 자금 조달에도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7월 상하이 증시 과학혁신판 상장으로 7조 원대의 자금을 조달한 SMIC는 계속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1년 10나노미터, 2023년엔 7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여서 지속적인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중국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입니다. 화웨이 제재 때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약점을 집요하게 때리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현재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AP와 중앙 처리 장치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디램과 랜드 등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작년 반도체 집적회로 수입액은 무려 3,0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으로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중국의 통치 세력인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제재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12월 3일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원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 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을 한 달로 단축해 버렸습니다. 또한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지배 세력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의 핵심 권력층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9,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가입 여부를 미국이 비자 심사를 한다고 해서 전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은 공산당 간부에 대해선 입국 제한을 통해 대중국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층의 자녀 및 가족이 많이 살고 있어서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 지도부의 당혹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이며 중국 또한 미국 의회 또는 주요 정부 기관에 대한 동등한 조치를 통해 반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되어 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최근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중국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신장 지역의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언급해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은 넘버원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중국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강화된 능력을 개발하기를 바라며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수행하고 수십 명의 미 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을 겨냥한 영향력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점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